그래서 제가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쓰면서 제 논문 제목은 공유경제가 아니고 친교의 경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 공유경제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용어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해요. 지금 인터넷에서 공유경제라고 한글로 딱 치면은 바로 쉐어링 에코노미가 뜨거든요. 이 쉐어링 에코노미는 2008년도에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제 물자들이 사실 많이 흩어져서 이렇게 좀 사장되고 있잖아요. 집에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빈 방이 있다던가 자전거, 자동차 모든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쓰자. 그래서 지금 흔히 많이 쓰이기로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쉐어링 에코노미를 가지고 가정집에 있는 빈 방을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그 집을 빌려서 쓴다던가 그런 것들, 물건들도 다양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공유해서 쓰고, 우리는 서울시에서도 이 공유경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돼 있는 물건을 이렇게 활용해서 쓰자,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확 퍼져나갔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에코노미 오브 포르니언, 그래서 1991년도에 포글라레 운동의 창시자인 키아라 루빅이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태리어로는 에코노미아 디 코무니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EBC 혹은 영어로는 EOC 그렇게 약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한국말로는 나눔의 경제라고 번역을 해서 썼었고, 그 후에 공유경제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유경제 그러면 바로 쉐어링 에코노미를 생각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공유경제라는 말을 늘 써왔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쉐어링 에코노미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이 에코노미아 디 코무니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글라레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네. 어떻게 해요? 페이지 다운이 엔터?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포글라레 운동에 대해서 교재를 읽어오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포글라레 운동은 전쟁 중인 1943년도에 이태리 북부 지방인 트렌토 지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이제 그 북부 지방은 폭격이 더 심했죠. 그래서 정말 이 남부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심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키아라 루빅은 20대 초반의 처녀였고, 그리고 그 주위에 복음을 이제 살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도 지금 같은 연배니까 기억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약혼자는 군대에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집은 다 부서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온 도시가 다 마해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키아라 루빅은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으면 아우슈비츠 얘기도 좀 하고 싶었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절망적인 순간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전적으로 정말 그거를 뛰어넘는 긍정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엉망인 걸 보면서 실망을 하던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키아라 루빅은 그 순간에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더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사랑을 믿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분의 사랑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곧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일 죽다고 이 불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키아라 루빅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한 이후에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도시에서 한 400~500명 정도가 같은 그룹이 됐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들로서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놓으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마치 센터인 것처럼 물건이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그런 이렇게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또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이 그룹이 생긴 거죠. 이 그룹은 나중에 점점 이태리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전 세계로 번져나갔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이제 교통이나 그 전산망 같은 게 발달이 되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에는 1967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회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졌죠. 그런데 이 초창기 전쟁 때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나눴던 이 정신은 이제 평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점점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이 사회 구조 안으로 점점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이 그 센터에서 늘 이런 상황들을 함께 보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더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보기를 어느 나라 아프리카 지역이 더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회원이 만약에 100만 명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6만 명 정도는 그 뭐라 그러나 기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 중에 만약에 한 사람한테 5만 원씩 낸다면 이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원들이 매년 그 돈을 내고 그쪽으로 도와주고 그런 이렇게 포컬라리 회원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가족 중에 내 형제가 지금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낌없이 서로 그걸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컬라리 회원들 사이에서 그런 나눔이 있고 그런 삶을 바탕으로 사회로도 열리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공유경제도 시작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포컬라리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운동을 시작했던 끼아라 루빅은